방구석 한양입니다. 회사 생활 컨텐츠를 업로드할 때마다 회사 다닐 때 생각도 나고 재미가 있네요. 한 번씩 이불킥스럽거나 좀 빡치는 기억이 떠오르긴 하지만요. 어쨌든 재밌습니다. 혹시 공기업 입사와 관련된 내용이 궁금하시면 제 영상 중에 합격 수기와 관련된 영상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 스펙이 그렇게 뛰어나지도 않고 중소기업에서 잠시 일했던 게 전부였기 때문에 저도 입사하는데 여러분이라고 못할 거 있나요? 어쨌든 오늘은 어쩌면 제일 궁금해 하실 만한 연봉을 인증하면서 그 통장 내역을 공개하고 제가 다녔던 두 공기업 중에서 첫 번째 회사를 퇴사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월급쟁이들 연봉이라는 게 사실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긴 하지만 월급쟁이들 다 고만고만하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연봉 한 4,500 받는 사람이랑 3,000 받는 사람이랑 삶의 질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한 5년 정도 회사 다녀본 경험에서 보면은 사실상 금수저 흑수저 얘기처럼 집안의 재산과 아니면은 본인의 소비 성향 따라서 그때 당시의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지는 거지.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 기준으로는 연봉 1, 2천 차이야. 차를 소나타 아반떼 정도 차이인 것 같더라고요. 연봉보다는 돈을 열심히 모아가지고 주식으로 1억 날리냐 2억 날리냐 요 차이가 중요한 거죠. 주식. 네, 어쨌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첫 번째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2년 차에 연봉이 5천이 넘었고 급여가 좀 괜찮은 편이었어요. 근데 이직하고 통장을 바꾸면서 내역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공기업에 다닐 때 1년간 월급 받은 내역을 보여드릴 건데요. 대충 이 정도 수준이구나 정도로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두 번째 공기업도 평균 연봉 8천이 넘는 회사였습니다. 자, 그럼 연봉 인증부터 갈까요? 짜잔! 이게 뭐라고 참. 일단 1월부터 6월까지의 내역이고요. 다음으로 7월부터 12월까지의 내역입니다. 네, 요거는 방금 보신 내역을 다시 엑셀로 1월부터 12월까지 합쳐서 복사 붙여넣기 한 화면이고요. 보시면은 통장에 찍힌 금액은 세금이랑 4대 보험료 등등을 공제한 실수령액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세전 원천징수 연봉보다는 적어요. 근데 어떠신가요? 사람마다 느끼는 게 좀 다르긴 하겠지만은 되게 적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되게 많이 받는 거는 또 아니네. 이런 느낌 많이 받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도 제가 최소한 중소기업 다닐 때처럼 연봉 때문에 때려치고 싶다는 생각은 안 들었던 것 같고요. 퇴사 이유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저 정도 연봉이면은 그냥 저냥 적당한 것 같아요. 연차가 차면은 자동으로 연봉 늘어나고 저축 많이 안 하고 그냥 혼자서 살면은 1년에 여행도 한두 번씩 갈 수 있고 그냥 적당히 여유롭게 살 수 있죠. 근데 한편으로는 그냥 딱 그 정도죠. 결혼해서 비슷하게 맞벌이 한다고 치면은 자녀 한두 명 어찌저찌 겨우 키울 만한 정도이지 않을까 싶어요. 대략 매달 세전 월급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등 세금, 그 외에 회사 기타 동호회 비용 같은 것들을 한 6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 공제를 한 후의 금액이 통장으로 월급으로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대략 60만 원 곱하기 12는 720 잡고 아까 통장 내역 합계에다가 더해보면은 세전 연봉은 한 4천만 원 중반 정도 보면 되겠네요. 작작 좀 떼가지 진짜. 연봉 높은 공기업은 2년차, 3년차만 돼도 세전 연봉이 5천에서 6천에 육박하는 경우도 있고 반면에 낮은 공공기관은 이렇게 연차가 차도 3천만 원대에 머무르기도 하기 때문에 취업하기 전에 이 기관별 초봉이나 평균 연봉 같은 거는 꼭 알리오에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연봉 얘기는 이쯤에서 마치고요. 다음으로 퇴사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 첫 번째 공기업이 한전계열의 전력 공기업이었는데요. 퇴사 이유는 크게 두 개로 볼 수 있는데 가장 큰 이유가 근무지였어요. 오지 근무라는 게 진짜 들어본 적도 없는 지역에 틀어박혀갖고 주말마다 서울 오가느라고 돈 쓰고 시간 써 체력 날려 이런 건 기본입니다. 그나마 당시에 제가 미혼이어서 망정이지 여자 구경하기 힘든 데서 어떻게 어렵게 결혼을 한다고 쳐도 계속 오지 근무하면서 평생 다닐 생각하니까 앞이 캄캄하더라고요. 아마 취준하시는 분들은 지금 백수 탈출하는 게 급하지 무슨 근무지 때문에 퇴사하는 주제에 다른 사람 취업 기회를 뺐냐 이 새끼야 이럴 수도 있어요. 특히 남자분들 내가 말이야 군대도 갔다 왔는데 그깟 회사 근무 못하겠냐 이 나약한 놈아 이러시죠.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들어간 거예요. 군대는 2년 뒤면 집에라도 가죠. 회사는 특히 공기업은 몇 년 다니다가 때려치려고 피 터지게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어쩌면 평생 직장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이게 안 겪어본 분들은 잘 실감이 안 나서
힘든 문제라는 것을 꼭 인지하시고 취업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유는 기업 문화인데요. 이 진짜 공기업이 기본적으로 좀 조직 문화가 그렇게 아름답지가 못한 것 같아요. 업무적으로는 되게 수직적이고 보수적인 게 많아가지고 숨이 막히고 좀 답답할 때가 자주 있었습니다. 무슨 공문 하나 쓰는데 열 맞춘다고 무슨 쇠로 된 자를 갖고 와가지고 그 옆에 왼쪽 줄에다가 싹 대가지고 여기가 좀 안 맞고 자간 조정이 어쩌고 저쩌고, 심지어 어떤 분은 맞춤법을 수정해 주는데 뭐뭐 씁니다를 읍니다로 바꿔주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또 그냥 업무 중에는 진짜 중학생도 할 수 있는 잡무들도 되게 많아요. 안 그래도 일 안 하는 놈이 그 일마저 떠넘기려고 개수작 부리고 있고 개판인 경우도 꽤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까 상대적인 고용 안정성을 얻는 대신에 자기 발전이나 자유로움을 좀 심하게 박탈당한 느낌이었습니다. 또 앞서 말한 오지 근무에 연결되는 건데, 오지 근무를 하다 보니까 나이분들은 주말 부부를 많이들 합니다. 그러면 퇴근하고 뭐 할까요? 깡촌에서? 보통 그냥 술이에요. 뭐 그분도 술 먹든 말든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그 술자리에 꼭 젊은 직원들을 끌고 가서 술을 강권하거나 뭐 자기와 운동을 같이 하자 뭐 이런, 진짜 스트레스라고요. 동기나 친구들이랑 뭐 술 먹고 노는 거야 당연히 좋은데 저런 난감한 일상이 계속 반복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 미칩니다. 뭐니 뭐니 해도 저게 내 미래 모습인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결국에는 참고 참다가 이건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부터는 다시금 전공책이랑 NCS 책을 사가지고 펴들었고요. 뭐 그 다음부터는 술 먹으러 나와라 이런 연락 같은 거 일체 쌩까고, 물론 쌩까면 욕합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이악 물고 공부해가지고 도시권에서 그래도 좀 근무할 수 있는 공기업으로 이직을 한 겁니다. 두 번째 공기업까지도 퇴사한 이유는 뭐 다음에 따로 영상으로 업로드를 하도록 하고요. 뭔가 추억을 회상하는 시간을 기대하면서 영상을 찍었는데 갑자기 그때 생각이 나면서 빡이 치네요. 그 암적인 존재들 잘 지내나? 아무튼 공기업 관심 있거나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 도움되었으면 좋겠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뭐 공기업이나 기타 회사 생활 관련된 영상들 또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